이번 주 시장이 겨우겨우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다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나 싶었지만 옵션 만기일이라 변동성이 컸습니다. 특히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결국 4만전자까지 내려갔습니다. 죽을 사자입니다. 이렇게 국민주에는 사자가 붙고 환율은 구두 개입에도 1,400원 선을 이어가고 여기에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빠지는 상황. 시장 자세하게 복귀하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잡아가시죠. 코스피는 0.07% 강보합으로 2,418.86의 장을 마쳤습니다. 5거래일 만에 상승부를 켰지만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은 또 떨어졌습니다. 1.17% 내려 681.56포인트로 이번 주에만 8.5%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앞서 미국 10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한 점은 안도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공화당 레드 수입이 현실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등이 여전히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1,400원 선 굳히기에 들어간 환율도 여전히 시장의 부담입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50전 내린 1,405원 10전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면서 환율이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1,400원 선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 역외 환율도 다시 1,407원 선을 기록했는데요. 간밤에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는 원화 약세 요인이므로 오늘 외환시장 환율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높아지는 환율에 외국인 자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어제도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2,715억 원 순매도하면서 5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이어갔고요. 개인 투자자도 어제는 698억 원 순매도했는데요. 이번 주 약세장에서도 계속해서 사들이던 개인이 매도로 방향을 바꾼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제는 기관만 홀로 2,75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도 대동소이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는데 1,23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외국인 3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 기관만 홀로 1,377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 그래도 대형주 대체로 반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4%,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가 상승 전환됐고요. 기아가 1.87% 올랐습니다. 더불어서 셀트리온도 강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46% 상승세 시현하면서 3거래일 연속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주입니다.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이 나란히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38% 추가 하락해서 49,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거래일 연속 내린 것으로 주가는 2020년 6월 이후에 약 4년 5개월 만에 5만 원 선을 이탈했습니다. 장중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내내 상승부를 튀다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결국에 장 막판에 음전하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5.41% 추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종가 17만 3천 원으로 역시 18만 원 선 반납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도 일부 헬스케어 종목들이 상승부를 켰지만 또 나머지 종목들은 또 하락했습니다. 우선 알테오젠이 4.7% 반등했고 HLB가 0.83% 강세, 휴젤과 클래시스 각각 3.7%, 2.1%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이 6.3%, 에코프로가 8% 가까이 추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리가캠바이오가 2.5% 약세였고요.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도 5.58% 내렸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HPSP 장 막판에 1.8% 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까지. 삼천당제약 최근에 약세골이 깊은데요. 어제도 7% 넘게 내리면서 종가 10만 8,400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에 시장이 도통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기점으로 시장에서 강한 업종과 종목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 동안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지 가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KB증권은 자극적인 트럼프와 자극적인 숫자가 만나 주가로 반응하는 현상이 한국 시장에서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에 시장의 움직임과 다르게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업종으로는 기계와 조선, 방산, 우주 같은 산업재, 그리고 바이오와 소프트웨어 같은 성장주가 가장 많았는데요.
특성을 파악해보면 밸류에이션이 높고 내년 이익 성장률도 높은 기업들이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이걸 올해는 감익인데 내년은 고점같이 숫자가 자극적인 종목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더존비즈온과 알테오젠,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지금처럼 시장이 급락하면 낙폭 과대 종목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죠. KB증권은 얼마나 빠진 종목을 사야 하는지 봤더니 적당히 빠진 걸 골라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낙폭에 따라서 덜 빠진 종목을 1분위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을 5분위로 나눠서 구분을 했는데요. 편차를 감안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적당히 빠진 4분위나 3분위 종목들이었다는 겁니다. KB증권은 3, 4분위 종목 중에서 역시 밸류에이션이 높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 종목을 선별했는데요. 휴젤과 한올바이오파마, 리가캠바이오, 두산로보틱스, KINX를 관련주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시장의 색깔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나 트럼프 수혜주를 고를 게 아니라 이 트럼프 정권의 색깔에 어울리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앞서 제롬 펄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 잠시 뒤에는 일본의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되고요.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도 발표됩니다. 아시아 경제 지표들까지 체크를 하시고요. 애플의 비전 프로가 국내에 출시가 되는데요. VR과 AR 관련주들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히토류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반도체에서 원자재인 히토류로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오늘 장에서도 관련주들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이번 주 내내 지수가 힘이 없이 계속 내리다 보니 투자자분들 피로감 유독 심할 것 같습니다. 어제 조금씩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 파월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일제히 하락한 터라 오늘은 또 미증시의 커플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죽음의 4만 전자 탈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환율은 계속해서 1,400원 선을 웃돌지 등 여러 요인들 복합적으로 체크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